네, 오늘 강의 주제가 인생을 바꾸는 날도 독서 습관의 힘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냥 날도 독서 습관의 힘이 아니고 인생을 바꾸는 이 대목이 주어져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초점을 두고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36년째 강단에 서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한 가지 그래도 잘해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난 36년 동안 1988년도에 처음 강단에 섰을 때의 그 초심을 아직까지 잃지 않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항상 강의를 할 때마다 학습자에 대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학습자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해왔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투박합니다. 왜냐하면 뭐 멋있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겪었던 것.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힘들구나. 그런 내용을 담아서 오늘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제 이제 그 명칭 중에 정자속 아카데미 대표라는 부분이 이제 원래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은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그 부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날도 독서 습관 멘토. 요게 지금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핵심 메시지 먼저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못할 것도 없지. 하루 1분이면 되는데 이게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그 음소거 해제하지는 마시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놔두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못할 못할 것도 것도 없지. 없지. 하루 1분이면 1분이면 되는데. 되는데. 네, 이게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날도 독서가 무엇일까? 예, 날마다 2페이지 읽는 독서입니다. 이 날도 독서의 힌트는 2014년도 10년 전에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스티븐 기즈가 제시한 것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책을 다 읽을 때까지 하루에 최소한 2쪽씩 읽어라. 하루에 최소한 2쪽씩 읽어라. 반드시 2쪽은 아니고 최소한 2쪽씩 읽어라. 이게 이 책에서 얻은 힌트였습니다. 나도 습관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가랑비에 옷 젖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크게 무슨 젖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금씩 젖어가는 겁니다. 하루에 1분이면 되고 2페이지면 되고. 그래서 그거 만만하네. 그런 습관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번호, 메일 주소, 블로그 있습니다. 현재 466개 블로그 내용은 100%다 습관에 관한 글이고요. 그중에서 276개가 날도 습관 관련 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이야기도 이 블로그에 가시면 대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핵심 메시지. 못할 것도 없지. 하루 1분이면 되는데. 날 독서, 날마다 2페이지 읽는 거.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블로그에 가서 확인하시라. 여기까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전체 내용의 80% 끝! 네, 벌써 80%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20%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도 습관 실행에 대해서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너가 좋아하는 일이야? Yes! 내가 잘하는 일이야? Yes! 돈이 되는 일이야? Yes! 사회에 기인한 일이야? Yes! 자녀나 손주에게 유산으로 물리고 싶은 일이야? Yes!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1초도 망설이지 않고 Yes라고 답변할 수 있는 습관이기에
이 습관은 한 3, 4년 전만 해도 쫙 귀퉁이에 있었던 비주류 습관이었습니다. 제 습관 중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습관은 저의 최애 습관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넘버원 습관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 습관이 좋을까?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거침없이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Yes라고. 제가 이틀 전에 올린 블로그에 이 내용이 좀 들어가 있었는데 독자가 올린 댓글 가운데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이 댓글이 너무 좋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독서를 하고 있습니까? 전략 독서, 우리 김영 교수님이 강조하는 독서법이죠.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왜 내가 이 책에서 뭘 얻어야 하지? 그다음에 왜 이 책을 읽어야 되지? 이런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또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하는 그런 독서가 전략 독서입니다. 너무 중요한 독서이죠. 근데 날도 독서는 그냥 날마다 2페이지 있는 독서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서로 이렇게 상반되는 게 아니고 보완할 수 있는 독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 독서 하시고 또 날 독서 하시고 이렇게 해서 독서가 2웨이로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서법에서 본계적 독서법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을 찾아서 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적적도입니다. 적적도는 적용하고 또 적용하라. 이기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독서법입니다. 그래서 책 자체에서 전체능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뭘 깨닫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뭘 이런 쪽이 아니고 그냥 책 받아들자마자 뭘 적용하지? 이렇게 바로 직격탄으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적용하고 또 적용하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독서에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적적도의 생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10배 법칙, 그랜트 카돈의 10배 법칙, 매우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을 다 읽은 것도 아니고 초반에 몇 페이지 읽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책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10배 생각을 늘리고 10배 행동을 늘려라.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결과는 기대했던 이상으로 훨씬 더 잘 낼 수 있다. 이런 쪽의 간단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책을 끝까지 다 읽고 간 게 아니고 몇 페이지 읽다가 바로 도전했습니다. 내 행동의 10배를 뭘 적용하지? 그랬더니 그 당시에 제가 평소 10,000보를 걷고 있었는데 10만 보를 걸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바로 걸으면 이제 몸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1차 도전은 기존 걸음수에서 한 보 더, 2차는 3만 보, 3차는 5만 보, 4차는 7만 보, 5차는 10만 보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도전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럼 왜 나는 이 10만 보 걷기에 도전했는가? 첫 번째는 10배의 법칙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코로나 이후에 기존 걸음수를 넘어서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파생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1차 도전은 2022년 4월 11일 아파트 인근을 계속 왔다 갔다 왕복하면서 걸어서 2893보가 기존에 가장 많이 걸었던 걸음수인데 그걸 뛰어넘어서 21,044보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1차 도전에 성공해냈습니다. 다시 4월 17일에 2차 도전을 했는데 3만 보 걷기에 도전했습니다. 일산 호수공원에서요. 여기도 역시 그 흙길 위주로 왔다 갔다 왕복하면서 걸었습니다. 3만 보에 도전했는데 43,040보를 걸었습니다. 3차 도전은 5만 보에 도전했습니다. 5월 4일이었는데 일산 호수공원이었고요. 이때 52,849보를 걸어서 원했던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해피 엔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좀 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첨부를 남겨두고 이 일산 호수공원에서 5만 보를 해결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마지막을 채우려고 급히 돌다 보니까 이제 그때까지 조금 이렇게 피로가 누적이 됐는데 막판에 갑자기 첨보를 걸어버리니까 몸이 좀 무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좀 발등이 좀 아프더라고요. 거기다 문제가 됐던 게 횡단보도를 걷는데 7초를 남겨둔 상태에서 내가 그렇게 걸었다는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갔었는데 다행히 뭐 크게 뼈 이상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근육통에 가까운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는 내 한계가 더 이상 도전하기는 좀 무리인 거구나라고 해서 3차까지만 도전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너무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5만 불을 넘게 걷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0배 법칙 책을 통해서 자극을 받았고 곧바로 책을 다 읽은 게 아니고 본 거, 깨달은 거, 이게 아니고 그냥 몇 페이지 읽다가 그럼 뭐에 도전하지? 이렇게 해서 바로 적용하는 쪽으로 갔고 그렇게 해서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두고두고 제 삶에 아주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날도 습관은 초기에는 어느 쪽에 더 비중이 클까요? 날도 독서일까요? 습관일까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초기에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날도서 습관을 만들어 나갈 때는 그 두 페이지를 읽고 뭐가 마음에 와닿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게 되면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처음에는 그냥 두 페이지 읽으면 끝! 두 페이지 읽으면 끝! 내용을 알아도 끝! 몰라도 끝! 하면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느 두 페이지에서 와! 이건 너무 좋은데? 이런 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습관은 130일, 150일, 180일 이렇게 쭉쭉 가는 거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쭉쭉 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날독서 습관일까요? 저에게는 세 가지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1분이면 가능한 독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두꺼운 책이나 어떤 어려운 내용의 책이라도 독서가 가능하여 독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벽돌책,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 책이 800페이지짜리입니다. 그런데 날도 독서로 400일 만에 완독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책은 지인이 좋다고 소개를 해서 사다 놓고 한 3년 이상 너무 그 두께에 눌려가지고 보지를 못한 책입니다. 그런데 날독서를 해나가면서 400일 만에 완독을 했는데 이 400일간의 과정에서 너무 즐거운 경험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인상 깊은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독서의 위력 중에 하나는 어떠한 벽돌 책도 날마다 두 페이지이기 때문에 읽어낼 수 있다. 그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습관이 되면 수십 권의 날독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오래 지속하면 성장뿐만 아니라 성공과 행복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날독 습관을 만들 때 이제 유의사항을 좀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날마다 두 페이지를 철저히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래서 스티븐 기즈가 제시했던 최소한 두 쪽 독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두 페이지입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죠. 가다 보면 빈 페이지가 나옵니다. 특히 원서 같은 거 볼 때 힘들게 보다가 두 페이지가 빈 페이지가 나오면 너무 큰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가다가 빈 페이지가 나오면 그것도 한 페이지로 간주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페이지 나올 때는 그 순간에 잠시 휴식을 취하면 됩니다. 1초면 끝나는 거니까요. 셋째는요. 날도 독서 습관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졌다면 적어도 10년 넘게 지속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시해 놓고 제가 바로
이 프로젝트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날독서 습관 10년 지속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까지 335일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권으로 시작했다가 5권까지 갔다가 지금은 3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읽고 있는 독서는 10배 법칙,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 고병화 작가 거죠. 그 다음에 재미로 것은 이 퓨처 셀프라는 책을 한번 완독을 했다가 지금은 재독으로 들어가서 26일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끝난 후에 축하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루에 3분이면 되는 형태로 지금 10년 지속 프로젝트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3가지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즐기려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날독 습관이 진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마인드 면에서 그 마인드를 가져줬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요, 발생 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루 중에 독서를 하는 것을 조금 더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번 하면 깜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전, 오후, 저녁, 잠들기 전 4가지 경우 수를 준비해 둡니다. 그리고 그냥 덜렁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존에 해왔던 익숙한 습관에다가 묶어서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예를 들면 커피를 한 잔 마신 후에 날 독서를 한다. 이런 식으로 묶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플랜 A는 오전, 플랜 B, C, D는 오후, 저녁, 잠들기 전.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마련해 두고 날 독서를 하게 되면 내가 하루를 놓쳤다. 그러면 4번의 기회를 놓쳐서 하루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해두면 웬만한 경우에는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날독서 습관 실행이 끝난 후에 축하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뇌가 날독서가 날마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즐거운 일이야, 나에게 도움되는 일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또 숙제해야 돼 이렇게 되면 이건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끝난 다음에 축하를 해 주시는 건데, 습관의 디테일한 책이 있습니다. BJ 포 박사 쓴 책인데 제가 이 책을 너무 좋아서 40도까지 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축하기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은 습관을 뇌에 각인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제시한 예시 중에 예, 아자 이런 것도 있고요. 주먹을 불끈 쥐고 막 흔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실행해 보면 2가지 경우 수로 좀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남과 함께 있을 때, 남이 없고 혼자 있을 때 이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있을 때는 춤도 춥니다. 막 일어나서 댄스도 추고, 그다음에 만세 막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굉장히 역동적으로 내가 하는 습관에다 이렇게 축하기를 해줍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 이 습관이 나한테 정말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더 깊이 각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남하고 있을 땐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속으로 빙긋 웃으면서 잘했어 라든가 이렇게 속삭이듯이 해준다든가, 그다음 미소를 머금다든가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이 축하기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축하기 방식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진행이 됐으면 날독서 습관이 뭐지? 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면 이제 전체 내용의 90%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의 90% 끝! 박수 한번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는요, 제가 좀 경험했던 것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날독서 습관 실행은 1488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도 독서로 203권을 완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창근의 날독서 습관 이야기라는 연재를 지금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 276회째 이 한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인상 깊은 대목은 제 책 중에, 날독서 책 중에 퓨처 셀프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저의 인생책이 되었고 이 한 권을 꼭꼭 씹어 먹으면 생기는 일이 뭘까? 너무 궁금해서 이 한 권을 가지고 현재 123편까지 연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이게 좋아가지고 두 번째 인생책 보도 셰퍼 이기는 습관 책을 현재 5편 또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날독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날독서 리뷰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날두가 2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매월 2일, 12일, 22일 이렇게 매월 3번씩 날독서로 완독한 203권의 책 중에 한 권씩 골라가지고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있고 지난 22일에 이제 4회차까지 실행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다 보면 사람들이 책을 읽고 변화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본계적이라는 책을 날독서를 하다가 발견한 문장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동력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선뜻 책을 읽지 못하는 이유는 책을 읽으면 정말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책을 읽었는데도 삶에 아무 변화가 없었던 것은 책을 제대로 읽지 못했거나 읽었어도 읽은 것만으로만 끝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제대로 읽어내거나 전략독서 같이 질문을 던지고 이 책 핵심 주제 뭐고 이렇게 파들어가면서 제대로 읽거나 아니면 적용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을 읽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날을 돌이켜 볼 때 독서가 나의 인생을 바꿨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yes! 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는 독서 습관만큼은 제 아버님께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제 아버님이 책을 즐겨 보셨기 때문에 아버지 뒷모습에서 저는 독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한 번도 부모님한테 듣지 않았던 이야기는 공부 좀 해라, 책 좀 봐라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것이 제 아버님이 저한테 직접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본인께서 이렇게 책을 읽어내시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이제 날독서 습관 이전에 독서 습관을 가져왔던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날독서 습관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저는 사실 이 독서가 저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전국에 강의를 다니다 보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도 꽤 있더라는 걸 발견하고 굉장히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장을 바꿔가지고 내가 아니고 그렇게 너무 바쁘거나 혹은 또 평소에 익숙하지 않아서 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마치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을 때 날마다 2페이지 독서가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독서법만큼은 다른 타인을 위해서 개발한 독서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날독서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책을 막 읽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날독서로 가는 경우도 있고, 날독서 읽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전략독서로 깊이 파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선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내가 책을 읽다가 이제 발견한 습관들입니다. 저는 이제 기승전 습관이기 때문에 습관 전문가니까 책을 읽다가 습관을 발견하는 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마음챙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11장에 보면 Good morning, I love you. 예, 안녕 사랑해라는 대목입니다. 굉장히 평범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한 독서 모임에 출강이 아니고 이제 참석을 했다가 그 발표자가 이제 이 책을 가지고 발표를 했었을 때 그 대목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바로 이제 안찬사 습관이라고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안녕, 창근아, 사랑해 라고 말하는 습관입니다.
그러면 각자 이름을 집어넣게 되면 이 중간에 가운데 자가 다 달리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것은 그냥 안녕, 사랑해 이거였는데 제가 처음 만든 게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안녕, 창근아, 사랑해 라고 이렇게 다정하게 저를 불러봤습니다. 안녕, 창근아, 정말 사랑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가로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추가했습니다. 안녕, 창근아, 나는 너를 120% 믿어. 안녕, 창근아, 나는 영원히 너의 편이야. 안녕하세요, 창근님.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수시로 이렇게 저를 향해서 외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두 가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무 사랑스러운 습관입니다. 이 습관은. 두 번째는요, 제 자존감을 높이는데 너무 소중한 기여를 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잠시 실습을 해볼 텐데, 자기 이름은 가운데 집어 넣어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녕, 안녕, 정원아, 창근아. 사랑해. 안녕, 안녕, 창근아. 정원아, 정말 정말 사랑해. 안녕, 주희가 안녕, 사랑해. 창근아. 안녕, 정원아, 나는 너를 나는 120% 너를 믿어. 120% 믿어. 안녕, 안녕, 창근아. 정원아, 나는 나는 영원히 너의 영원히 너의 편. 편이야. 나는 안녕하세요, 안녕, 누군가다. 창근님. 안녕하세요, 형아님. 당신을 당신을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주희님, 당신을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그래서 이 습관은 수시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참 많이 이 습관을 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랬더니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그 중에서 한 구절을 잡아서 습관으로 만들어서 내 거화 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을 때 정말 좋은 습관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습관 멘토링을 할 때 이 습관을 추천드리면 어떤 분들은 하다가 우세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습관은 참 따뜻한 습관입니다. 그 다음에 언어 행실 습관을 만들었는데요. 스토리 싱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오늘은 누구를 행복하게 만들까라는 구절이 있어가지고 그걸 따와서 오늘은 누구를 행복하게 만들까를 실천하는 습관. 그래서 언어 행실 습관 이걸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946일째 실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10배 법칙 책에서 처음에는 10배 적용 습관으로 만들었다가 하나를 보탰습니다. 여기다가 보드 셰퍼 이기는 습관의 30가지 습관 중에서 14번째 습관이 10% 더하라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10배 적용 습관에서 11배 적용 습관으로 바꾸어서 721차 실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10배 법칙책에서 또 하나의 습관을 만들어냈습니다. 성공을 일상화하는 어떤 구절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아하! 성공을 일상화 습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성일 습관을 만들어서 713일째 실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저한테 도움이 되는 습관입니다. 나오잠깬 습관입니다. 나는 오늘도 잠에서 깬다 라는 부분인데 꾸준히 하는 습관의 기술, 일본 사람 쓴 책인데요. 이 책에 이 구절이 나오는데 왜 그래야 되는데 하는 부분에서 예시가 상당히 밋밋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창의 버전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나오잠깬 습관 오늘까지 421일째 실행하고 있고요. 5가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첫째, 제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나는 오늘도 잠에서 깬다. 둘째,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기 위해 나는 오늘도 잠에서 깬다. 셋째, 가슴이 뛰는 습관 사업, 습관 사역, 습관 봉사를 위해 나는 오늘도 잠에서 깬다. 넷째, 나폭을 감사, 나야가라 폭포수처럼 흘러넘치는 감사를 위해 나는 오늘도 잠에서 깬다. 다섯째, 글을 쓰기 위해 나는 오늘도 잠에서 깬다. 이상의 5가지를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왜 일어나야 돼? 이렇게 할 때 이 5가지가 제가 암송하고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왜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연함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
그 책의 핵심 메시지가 성장입니다. 그래서 정창근의 성장 노트를 만들어서 281차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후위기 부의 대전환이라는 책을 읽고 환경 경제 습관을 만들어서 월간 습관으로 매월 15일에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이 다르잖아요. 요거는 만들어 놨는데 조금 창피하지만 매번 잘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쪽입니다. 둔항 습관입니다. 날도 독서를 하다 보니까 좀 낭독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 낭독 습관입니다. 이것은 매주 월요일 날 주간 습관으로 하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책 서문 읽기 습관은 굉장히 의미 있는 습관이었습니다. 이제 많은 책을 읽어내야 될 때 모든 책을 완독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정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책은 책 서문만 제대로 읽어도 전체의 80% 커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 서문 읽기 습관은 주간 습관도 만들어 가지고 내가 다 읽을 가치도 없거나 혹은 읽을 여유가 없을 때 그럴 때는 책 서문 읽겠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61주차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가 나의 인생을 바꿨는가? 예스! 네, 수많은 습관들을 개발해 위해서 실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도 습관 처음 시작한 게 2010년 3월 4일입니다. 그 전에 날도 습관은 강의할 때 이렇게 하라고 제시는 많이 했지만 내가 본격적으로 날마다 해내는 습관은 2010년 3월 4일 날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 한 권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6권으로 늘렸고 그 다음에 12권으로 늘려봤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이야 별거 아니지만 12권을 늘릴 때가 조금 고민스러웠습니다. 한 하루 12권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2권을 했는데 되더라고요. 근데 이때 되는구나! 이 체험이 저로 하여금 계속 도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3월 13일에는 40권에 도전을 했고 다시 4월 17일에는 80권에 도전을 했고 그러다가 4월 18일 날 110권에 도전을 해서 121일 동안 110권을 가지고 지속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인상 깊은 체험은 작년 9월 11일 날 363권을 가지고 7시간 동안 한번 날 독서를 해봤습니다. 되더라고요. 힘은 들었지만 됐어요. 그리고 이제 110권까지 갔던 책들이 이제 완독이 서서히 되다 보니까 지금은 47권을 가지고 날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하고 있는 책들은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00페이지 넘어가는 건 이제 벽돌책들인데 세이노의 가르침도 벽돌책, 내면 소통도 벽돌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서도 좀 몇 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다가 김현 교수님 책이 있었지 해가지고 삶을 바꾸는 10분 자기경영과 죽어도 사장님 되어라 라는 부분을 날독서를 하지 않은 게 있어서 오늘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면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날독 습관을 해 나가보고 또 일부 이렇게 소그룹으로 진행을 했지만 또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은 대목이 1대1 날독 습관 멘토링 20년 지속 프로젝트가 작년 12월 23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저한테 이제 강의 습관 멘토링을 요청을 해서 1대1로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분이 좀 많이 변화가 됐고 본인한테 도움이 돼서 몇 년 만에 다시 연락이 와서 이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분이 그 블로그에 올린 후기를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지정도서를 정해서 매일 2쪽의 책을 읽고 한 달에 한 번 만나 멘토링하는 프로젝트인데 20년짜리 초장기 프로젝트다. 2023년 11월 25일 세무사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컨설팅 강의를 진행했는데 반응이 좋았다. 그래서 이분이 몇 년 만에 저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쌤 이번에 강의 아주 잘 끝났는데 예전에 배웠던 것 강사의 제일 덕목은 학술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구절과 쿠폰까지 해가지고 보내줘서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와, 그래서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취해서 12월 23일 날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20년짜리
날독서 습관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데 할 의향이냐고 물었더니 뭐 한 3, 4초 만에 예, 하겠습니다 하고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20년짜리 무슨 습관 프로젝트가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처음 제안을 했고 망설이지도 않고 그냥 몇 초 만에 바로 답변을 해서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날독서 습관의 힘 관련해서 이분이 제가 이제 특강을 했는데 가랑비에 젖어가는 지속력 독서다. 한 권을 깊이 있게 읽고 제가 느낀 거를 현실 적용해 보자. 이렇게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원행실 습관하고 나우장된 습관이 본인한테 참 인상 깊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퓨처 셀프 책 한 권을 가지고 지금 계속 깊이 있게 가고 있는데 이 책을 가지고 지금 유예독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책 안에 이제 미래 나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본인이 이제 10년 전에 나는 이런 모습이었고 지금은 이렇다라는 부분을 또 이렇게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본인이 그려가면서 또 설명해 주셨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분과 함께 20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후반부인데요. 책 한 권을 가지고 뭔가 좀 꼭꼭 씹어 먹으면 분명히 이건 독서가 좀 다른 형태가 나올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퓨처 셀프책은 저의 인생책입니다. 그러면 왜 퓨처 셀프책이 나의 인생책이 되었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페이지를 건너뛰고 싶지 않을 정도로 좋은 내용이 듬뿍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적용을 통해서 내게 많은 변화와 성장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 감사합니다. 미래 나를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릴수록 더 빠르게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인생에서 저한테는 결정적인 질문들이 제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10월 14일 날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에게. 인생책, 퓨처셀프 한 권을 꼭꼭 씹어먹고 또 씹어먹는다면 도대체 나는 어디까지 변화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저한테 던지고 그때부터 이제 1일 2일 이상 포스팅에 이 퓨처셀프 가지고 집중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 인생을 바꾼 질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책 퓨처셀프 한 권을 꼭꼭 씹어먹고 또 씹어먹는다면 도대체 나는 어디까지 변할 수 있을까? 라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변화했지 하는 부분을 중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제까지 이 꼭지 하나를 가지고 123편의 블로그 글을 포스팅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입니다. 책 한 권을 가지고 대략 뭐 한 많이 해도 한 3편, 4편?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123편까지 간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될 건지 아직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배고픕니다. 둘째는요. 이 책 안에서 제시하는 것 중에 미래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라고 하는데 미래 나에게 보내는 편지 11편과 그다음에 현재 나에게 보내는 편지 11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미래 나에게 보내는 편지 11편, 그다음 미래 내가 현재 나에게 보내는 편지 11편 해서 총 22편을 썼습니다. 이 의미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편이 어떻게 된 거냐? 아주 가까운 미래부터 인생의 종착역인 미래까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잘게 쪼개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1초 후, 1분 후도 미래이긴 하나 1초나 1분 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운 시간이기 때문에 최소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루 잠들기 전까지의 그 정도의 시간이 있다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작은 단위를 오늘 저녁 잠들기 전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부터 해서 일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10년, 20년 후 그리고 임종시 이렇게 해서 11편의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반대로 미래 내가 현재 나에게 보낸 편지 11편을 썼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내가 미래 보내는 편지는 미래 나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혹은 또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상상을 하고 그 모습을 그려보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미래 내가 현재 나에게 보낸 편지는 주안점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봤더니 인생의 끝까지 가봤더니 지금 이 순간에 정창근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조언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사실 미래 내가 현재 보낸 편지가 더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잘 되기만 한다 그러면 현재 내가 굉장히 의미 있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2편의 편지를 쓰고 나니까 이 책을 읽고 이 미래 보낸 편지를 아예 안 쓴 사람하고 22편을 쓴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라는 생각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책을 읽다가 시간여행 습관을 만들어냈고요. 매월 20일 날까지입니다. 고나들 습관. 고나 습관은 고요히 나를 들여다보는 습관입니다. 이거는 매월 6일 날, 내 생일 끝자리에 이 습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명의 그 저자, 나에게 좀 시사점 줄 수 있는 5명의 저자 선정해가지고 2달마다 한 번씩 바꿔서 5명을 벤치마킹 하는데 정약용이 지금 현재 4월 10일까지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어서 지금 정약용 자료실, 제가 이제 있는 데가 남양주인데 정약용 도서관이 있습니다. 가까운데. 그래서 2층에 가면 정약용 자료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그 정약 자료실에 가가지고 정약용에 대해서만 그 시간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주쿠지말 습관과 주감지실 습관인데 이제 임종시까지 미래의 나에게 보낸 편지를 쓰고 나니까 이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메멘토 모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쿠지말 습관은 죽을 때 후회할 일은 지금부터 하지 말자. 주감지실 습관은 죽을 때 감사할 일은 지금부터 실행하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현재 뭐 꼭 매일 습관 이게 아니고 생각날 때마다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좋은 게 뭐냐면 내가 2014년 지금 3월 29일 현재를 살아가더라도 지금 저는 임종시 제 미래까지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느다라긴 하지만.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쓰다가 몇 살까지 살래? 상당히 어려웠는데 일단 110세까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10세까지 잡고 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짜리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80대 중반까지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110세가 살아야 되느냐? 그 멘토링을 할 때 내가 정말 제대로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80대 중반까지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제가 사회에 기여하거나 그다음에 조물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110세 잡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데려가시면 기쁜 마음으로 갈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일단 잡은 수명은 110세로 잡았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 퓨처서프 책을 제가 읽어내다가 비전 버전 4의 습관 구루가 포함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1인 기업 그 36기 할 때 1차 만들었다가 그다음 재수강 할 때 이제 이걸 완전히 새롭게 세팅을 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수정을 거쳐가지고 금년 1월 20일에 4차 수정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습관 구루가 포함됐습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습관의 종착점이 습관 구루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5년 지금 9개월 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 사이에 열심히 뛰면 됩니다. 그래서 가위에 가슴이 뛰는 비전 가위에 추가했다는 게 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궁극의 지향점 습관 구루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하나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 2013년 1월 달부터 매월 28일 날 습관 구루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실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월간 습관으로 가다가 너무 좋아서 지금은 매주 일요일 날 실천하는 주간 습관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21번째인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특강 임하는 태도는 먼저 다른 사람이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도와라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필체트 80페이지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12가지 문구가 있는데 이걸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책에서 와! 이렇게 감탄했던 문구가 완수가 완벽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 때문에 제가 블로그를 1일 이상 블로그 포스팅을 작년 9월 6일부터 아주 편안하게 메모 수준도 좋다. 원고 수준도 좋다. 편안하게 해라. 이렇게 제 자신을 격려하면서 할 수가 있었던 게 완수가 완벽보다 낫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 5명의 평균 모습이 바로 당신이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5명을 저자에서 골랐고요. 벤저민 하디, 보도 셰퍼, 송숙기 작가, 고명환 작가, 정약용 이렇게 해서 정약용 자료실 방문 습관도 이 퓨처 셀프 때문에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행동은 미래 내가 갚을 비용 아니면 미래 나에게 대한 투자다. 이 문구는 전율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할 때 이 행동은 미래 나에게 투자하는 행동인가 빚을 지는 행동인가 이렇게 물으라는 겁니다. 저는 수시로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여기까지인데 정착은 생각입니다. 내가 하는 어떤 생각, 이 생각은 미래 나에게 투자하는 생각인가 빚을 지는 생각인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습관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습관은 미래 나에게 투자하는 습관인가 빚을 지는 습관인가. 이 문구는 너무 중요한 문구였고 이걸 이제 제가 질문용으로 만들었는데 아주 두고두고 큰 도움이 되는 질문입니다. 네 번째, 원하는 미래에 완전히 몰입하고 최종적인 결과를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임했더니 도움이 되더라고요. 다섯 번째, 미래 나와 연결하려면 미래 나를 현재 나와는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미래 나에게 보낸 편지를 쓸 때 굉장히 파격적으로 110세까지 이렇게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 연장해서 보면 안 된다. 의술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큰 일을 이루었을 때 인프라가 따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지금과 다른 사람이라는 걸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미래 내가 볼 때 현재 나는 금광이 앉아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금광이 앉아있습니다. 일단 덜 중요한 목표들을 제거하라. 그래서 지금 습관과는 책 쓰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당신의 능력 이상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 자신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는 철저하게 무시한다. 철저하게 무시한다. 철저하게 무시한다. 비전 실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지라는 생각에 사로잡지 말고 그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지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네, 지금 이 특강에 그런 마음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래 나를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릴수록 더 빠르게 발전한다. 22편의 편지에 적용을 했고 그러니까 정말 더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미래 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즉시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날 것이다. 예, 그래서 과감하게 블로그에 제 미래 나의 모습을 다 공개했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마지막 12번째. 미래 당신에게 편지를 써보길 바랍니다. 네. 이 책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래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게 안 이루어지면 이 책은 제대로 읽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50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 못할 것도 없지. 하루 1분이면 되는데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주어진 시간, 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